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었고, 제가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 토요일 날 저녁에 어, 피해자 연대라고 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감의 문체위에 어, 조선일보를 어, 상대로 하는 그런 그 국감 질의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내용을 접했을 때는 이 또 다른 그 정무위에서 또 다루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KOK 재단과 공범이다. 그런데 KOK 재단과의 관련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미디움과의 관계라고 보는 게 맞지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KOK 재단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KOK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소비자 뭐 그 선정 대상인가 뭐 해가지고 만족 대상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라고 뭐 IT 조선인가 뭐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고 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오늘 나왔던 이 국감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제대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 오늘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 시작입니다. 합니다. 강유정 의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민석 변호사입니다. 예, KOK 재단, KOK 플레이, K 스타디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한마디로 뭐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KOK 플레이, KOK 재단은 소위 다단계 사기 집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단계 사기 집단, 예. K 스타디움. K 스타디움은 다단계 사기 집단인 KOK 플레이의 메인 넷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에서 KOK를 사기 집단이다. 그 다음에 K스테디움은 사기 집단의 메인넷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KOK 이 피해가 생기는 이 전체에 대해 가지고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문체에서 다루는데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사고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서 다룬 내용 이 이유가 조금 더 가면은 보이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계속 좀 보실게요. 적게는 90만 명, 많게는 해외까지 180만 명의 피해자, 그다음에 그 총액 4조 원 사기, 지금 피해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4조 원의 피해액과 그다음에 그 국내에 90만 명, 해외까지 합하면 18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슈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하죠?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조선일보가 홍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조선일보 K스타디움 타임라인 한번 좀 올려주세요. 19년 9월 30일에 그 콕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년 12월에 조선비즈가 콕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 기사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K스타디움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IT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187원을 하던 코인이 9,373원 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12% 달러 하던 게 이제 7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5월 달에 KBS가 시사멘터리하고 추적 60분 등에서 콕 토큰 추적기를 방송하면서 대형 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100% 사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콕 최상위 모집책, 이 모집책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단계 모집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원금 보장이 월 3%에서 12%까지 이 이자를 준다. 그리고 또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던 이런 전형적인 폰지 사기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방송은 의도를 갖고서 좀 악의적으로 하고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 만족 대상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투자를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런 방송을 하면서 물타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 만족 대상을 주겠다고 했던 언론사가 디지털조선입니다. 6월 30일 날 디지털조선이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날 조선일보가 품질만족 대상 수상자들을 전면적으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이게 사기구나 인식하면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가 저 보도가 저 대상 수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KBS 보도를 보고 네. 많은 피해자들이 모집책들을 고발하려고 그랬고 네. 또 심지어 민영사를 통해서 자, 여기에서 일단은 KOK가 9월 30일에 출범했는지는 모르겠고 9월 17일부터 KOK 플레이가 시작이 됐고 11월 6일이 그 쉐실 공화국의 KOK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 17일에 KOK 문제점 이 기사는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오픈 베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T조선에서 메인넷 개발에 대한 부분을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KBS에서 시사멘터리 추적, 이게 5월 14일 날 이루어졌고, 쭉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이라는 이것을 선정을 하는 기간이 2월 중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메인넷이 오픈 베타가 나온 게 4월 달인데 그 다음에 결국에 대상 수상을 한 거는 한 2달, 열흘 후쯤에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형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100% 사기다. 대형자산 있는 암호화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USDT, USDC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대형 자산이 없는 암호화폐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이 문체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이 조선일보가 결국에는 K스테디움이 오픈된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픈 베타, 로,
일단은 론칭이 됐는 상태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2개월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상이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을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이쪽에서 주장한 내용에 100%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만 다뤘으면은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쪽에서 언급을 한 게 사기 집단이다. 저는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되게 좀 민감한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보면은 말살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오늘 그 영상을 가지고서 조금 다뤄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2월에서 4월까지 뭐 180 몇 원부터 해가지고 9,300 얼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0.012% 했다가 달러로 바꿨는데 0.14가 시초가였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에 7달러까지 갔을 때는 그게 2022년 2월 20일, 뭐 26일 그 사이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내용을 사실은 뭐 그 2월이라고 하는 게 GBG에 상장이 될 시점,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좀 못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원금 보장 상태에서 뭐 그 보상을 3%에서 12%까지 줬다. 뭐 그런 이야기일까. 결국에는 12%가 되고 했을 땐 초창기였고, 그게 뭐 7, 9, 뭐 12%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계속 단계가 조금씩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률이 자꾸 졌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보호장이라는 게 그런 용어를 누가 썼는지 출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반드시 좀 해 봐야 될 거다. 저는 문체부에서 하든 뭐 그 정무위에서 하든 행안위에서 하든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은 어, 내용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누가 하든 간에 잘만 해주면은 내용을 제대로만 좀 전달을 해주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 지금 전달되는 내용들이 계속 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근거를 찾아봤을 때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그 문체위 국정감사라고 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맞는 내용이었는지 안 맞는 내용인지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KOK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재단 때문만은 아니에요. 재단에서 제가 이전 그 3기 재단 이사장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피해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최인규라는 사람과 KOK는 이권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최영규라는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CTO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했느냐? 실제로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돼 갈 때니까 이 사람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권 관계가 성립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권 관계 정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누가 그렇게 홍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 하나뿐인 8성부터 해가지고 7성, 6성, 5성 뭐 그런 사람들 4성, 3성까지도 뭐 쭉 내려가면서 계속 했겠지요. 근데 실제로 남경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제가 박무식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양쪽에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만은 실제로 5년 후쯤에 이 최영규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뒤로 밀쳐놓고 일을 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거는 한 사람의 주장만 지금 들어봤는 거고, 근데 그거 뭐, 100%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은, 근데 남경대학에서 개발을 했는 이 앱을 한국으로 가져왔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중에 가면은, 거기에 그 표현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피해자 대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피해자 연대라고 해가지고 KOK 피해자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대라는 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거를 연대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이 연대라는 거는 조직이 뭐 몇 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책임도 져졌을 때 연대라고 그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피해자 대표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피해자 단체가 현재로서는 두 개가 있지만은 그전에는 더 있었죠. 그런데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피해자 단체가 하나밖에 없고 그 피해자 단체에서 그 사람이 선출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시간을 얼만큼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왔는지 안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에 정무위에 올릴 때 제가 그 내용을 본인이 직접 쓴 글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국감 하루 전날에 보좌관한테 전달이 됐고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그 글을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질의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번 문체위 같은 경우에 정무위에서 다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정무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왜 문체부로 갔을까? 문체부에 가가지고 한 거는 조선일보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내용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봤을 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을 이 조선일보에서 소비자 선정 뭐 만족도 소비자 뭐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제가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그 받았는데 이 시점이 2022년 6월 30일이래요. 그러면은 6월 30일 정도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옮겨간 거는 여기에서 지금 다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KOK 플레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루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누가 국감에 가서 뭐 제보를 해서 국감에서 이런 거를 다뤄야 되는지 그걸 따지면은
결국에는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들이 해야 돼요. 왜? K 스테디움이라는 선정에 대한 그 소비자 선정 만족도 그런 대상을 받았다는 거는 K 스테디움에 대한 거예요. KOK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KOK, 지금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KOK 때문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KOK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우리가 사실 따질 일이 별로 없지요. 옮겨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KOK 플레이라는 D앱에 대한 부분, D앱도 사실 아닌데, 이 앱의 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만을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다가 KOK가 뭐, 그, 180만 명, 그러니까 국내에 90만 명이래요. 피해자가. 해외까지 합치면은 180만 명이래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숫자잖아요. 틀렸어요. 100% 틀렸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이거는 실제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합쳤을 때 피해자의 수는 한 8, 90만 명, 옛날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 더 됐겠죠. 그 사이에 페이지를 하고 나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기사를 보고서 그 다음에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아마 그 5월 24일에 유튜브 상으로 이 대상 선정이 되는 거를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는 6월 30일이잖아요. 근데 5월 24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커넥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만 따지면은 저는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사실은 정무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문체위에서 다뤘다. 문체위가 문화체육, 관광분과 그래요. 거기에서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광고를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내는 거를 광고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문체위에서 다룬 것 같은데, 결국에 난주에 가가지고 이야기는 어디로 가느냐. KOK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폰지와 유사하다고 했는데 폰지라는 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요. 폰지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인데 우리는 돌려막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다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단계에 대한 부분은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부분과 다단계식의 보상을 하는 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우리는 다단계라는 표현 자체를 되게 아주 나쁜 그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학적으로도 MLM이라 해가지고 멀티플 레벨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그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다단계식이 아닌 게 사실은 또 뭐가 있느냐? 부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하나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그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상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결국에 이게 다단계로 해가지고 문제냐. 그 다음에 그 담보물이 없는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문제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담보물을 가지고서 그 발행되는 그 코인 토큰에 대해 가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쌓아놓고 할 수 있는데, 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담보형이 있고, 뭐, 알고리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인 토큰, 뭐, 그 다음에 메인넷을 출시를 해가지고 메인넷에서 나오는 코인조차도 담보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더리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비트코인 있어요? 처음에 담보물을 지금 가격으로 맞춰놓을 게 있어요? 그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거래소에서 모든 가격들이 형성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답답한 소리들을 하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부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는 내용만 좀 전달을 해달라. 누가 하든 간에 능력이 있네요. 뭐 문체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28분간이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앞에 의원님이 먼저 하고 나서 뒤에 바로 받아서 하신 분이 같은 그 뭐 피해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역구 그 의원님이에요. 근데 내용을 좀 읽지 많은 내용들 그리고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펼쳐보면은 피해자 단체가 요것만 있는지 저거 또 다른 게 있는지 그리고 한쪽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이전에 그런 피해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발생이 됐는 것만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내용 소통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 그런 내용이 근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그 근거가 실제로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다뤄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KOK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율단체고 저기도 어떻게 보면 자율단체예요. 정관 약관 하나 만들었다고 그게 뭐 강제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진원자 씨가 뭐 1560 몇 명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1560 몇 명이라는 게 그쪽을 옹호를 한다라고 그렇게 또 저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고소자로는 190명인가 뭐 그 정도가 참여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걸 가지고서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제가 만나는 그 행안위와 정무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지금 피해자 단체가 2개 정도가 있다. 예전엔 좀 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2개밖에 없다. 그런데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좀 보시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안위 쪽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질의 내용이 왔는데 신문이라든가 기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질의 내용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들이 막 그 도배가 되다시피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참조를 해가지고, 그를 그 질의 내용을 저한테 써가지고 먼저 일종의 드래프트 초안처럼 만들어 보내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감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전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국감 질의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 그거는 정말 삼척 동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국감이라는 게 국가에서 그 입법부가 하나의 감시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라든가 뭐 그 저기 사법부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감시의 역할을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일련의 그 역할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정도의 그 내용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실황 중계가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루는데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처음에 이게 나오기 전까지 오늘 이 방송이, 이 국감 질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정확한 시간을 몰라가지고 근데 국감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하루 내도록 이 내용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무위와 문체위와 그다음에 요 두 개만 봤죠. 오늘은 뭐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까지 뭐 보지는 못하겠고 오늘 18개 상임위 중에서 10개인가가 뭐 국감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해당이 되는 제가 앞으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도 분위기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 듣다가 오늘 이 내용까지 제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화면 녹화까지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뭐 전체를 다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 화면 녹화까지는 해놨어요. 요것만 KOK와 관련된 것만. 그러면은 다뤄야 될 때가 있고 어, 다뤄야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루는 것이 맞는 거고. 근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쭉 듣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런 내용 플러스 특별수사본부 같은, 그러니까 경찰은 울산지검 정도에서 뭐 해서는 안 된다. 얼만큼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떠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특별수사본부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해요. 거기는 사기 유사 수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준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사기와 횡령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 피해자 단체에서.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횡령이라는 게 없다가 나타난 거고, 근데 횡령을 우리가 또 횡령이라는 범죄목을 안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자산은 또 횡령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거는 배임에 해당이 된다. 횡령이 되려 그러면은 국제통화, 우리나라 따지면 원화, 이런 것들이 횡령을 했을 때는 횡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범죄로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가상자산은 횡령의 행위와 똑같긴 하지만은 이거는 배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배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 또는 뭐 특별수사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검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검찰도 제대로 되는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사기, 뭐 유사수신, 횡령, 그다음에 우리는 배임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했는 것과 저도 거기 가서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와서 진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동의를 해요. 왜?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쭉 가다 보면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스테이킹 하면서 돈 넣어요? 실질적으로 KOK 들어오는 거는 있잖아요. 암호화폐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원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원금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원금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뭐 리플이든 트론이든 사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결국에는 원금이지 내가 지금 넣어가지고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게 원금이 아니에요. 왜? 보상받는 거 대부분 다 재스테이킹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계산이 돼요? 재스테이킹 하는 거 보상받는 게 KOK죠. KOK를 그 재스태깅을 하게 되면은 또 그 개수가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뭐하고 곱해가지고 현재 교환 자산에 추가가 돼요. 플랫폼 가격이에요. 그걸 또 곱해야지만이 거기에 애드가 돼요. 추가가 된다고요. 그럼 그게 원금이냐? 아니잖아요. 왜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고, 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상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뭐 7성, 6성, 5성, 4성, 3성, 2성, 1성 이런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했고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상대로 고소를 하면 돼요. 그게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그쪽에서는. 근데 공지사항에서 한 번이라도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그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홍보 내용에 보면은 며칠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나오는 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또 왔어요. 근데 원금 보장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소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내용도 모르면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느낀 거지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가 비슷하게 연동이 돼가지고 되면은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는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나올 때는 또 손해를 봐요. 근데 그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플랫폼 가격이 일정한 정도의 그 크지 않은 게 뭐 미니멈과 맥시멈의 요 사이에 요 정도의 갭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올라갈 때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계속 되면은 원금 보장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원금 보장이라는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초창기에 계속해서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고 이거를 2022년 한 7, 8월, 9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가지고서 좀 그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양 이 꼴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그 주장을 강력하게 했고 그랬는데 결국엔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7달러에 고정이 돼 있는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지금 0. 뭐 아까 그분의 뭐 이야기는 0.12라고 했는데 0.13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이 0.013가 0.13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로는 얼마냐? 0.0005에서 0.00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한번 보니까 0.0011이 됐더라고요. 개혁회의가.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그
배수는, 배수로 따지면은 한 1,400, 14,000배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14,000배가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0을 두 개를 붙여야 되나요? 그러면은 140만 프로가 떨어진 거지요. 맞는가요? 뭐, 하여튼 14만 프로든 뭐 140만 프로든 뭐 떨어진 게, 뭐 그거나 엄청난 그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국에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지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책임을 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산이 있는데. KOK만으로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 나머지 스테이킹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빨리 찾아야지만이,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봐가지고는 어떤 회사가, 그 운영사가, 자회사도 많고 해외 법인도 뭐 그 지주회사로 해가지고 금속물에 도금을 하는 도금 제조업체를 하나를 뭐 통해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기존 업체보다 뭐 예를 들면은 한 15배, 20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 마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80%? 80%가 아니고 80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이 비전문 분야의 일을 해가지고 매출을 그만큼 올린다. 그 회사, 본 회사도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영은 3,840만 원 하다가 160억이 되고 170몇 억이 되고 177억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95억인가 96억인가 그래요, 매출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 그 매출의 출처가 자기들이 수주를 받고 뭐 매출을 올린 데가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다라고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가상자산 하나인데 앱 하나 개발하는데 70억을 받고 뭐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운영비가 또 뭐 저는 운영비가 한 8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0억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거를 또 뭘로 받아갔다라고 해요? KOK로 받아갔다면서요. KOK로 받아서 한 개도 거래소에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돈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스테이킹, 다른 스테이킹, 비트이드 USDT.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요? 제가 누구를 흠잡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연대. 여럿이서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진대요. 그 연대를 하면서요. 그리고 피해자 대표라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운영사가 자기들 관련되는 회사들을 법무법인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뭐 K 스테디움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거를 담보로 잡혀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 회사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매출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지금 뭐 CB 발행되는 거 CB
또, 갖기 위해 가지고 돈도 뭐 8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거에 그 회사에서조차도 로스로 처리를 해가지고 제로가 돼 있잖아요. 로스로 그냥 손실로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럼 그 80억 이런 거 다 날라갔으면은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주고 나면은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KOK K 스테디움에 뭐 한 예를 들어서 그게 한 7억 개 정도 지금은 K스타로 바뀌었지만 KOK가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네들이 그 몇 푼 되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을 하거나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피해자 연대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피해자 연대라는 게 거기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1560여 명 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고소자가 190명이라고 하면은 그 190명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내용을 정상적으로 하질 않고 이렇게 어, 내용 자체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쭉 갖다 쳐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사도 다 끝나고 결과가 딱 나와요. 원금 보장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찾아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찾을 데가 없어요. 출처가 이것과 관련된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의 그 재단이든 이쪽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7승, 8승, 7승, 6승, 5승, 4승, 3승 이런 사람들 붙잡고 그거 하는 거 외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 그냥 뒤지요. 다 뒤지면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앞에서 다 그렇게 먼저 되게 빨라요. 제가 좀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토요일 저녁에는 사실 약간 들었어요. 화도 나고요. 제가 그 국감에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기에서 그걸 했을까? 근데 문체위에서 다룬다라고 하니까 조선일보 관련된 것만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해라.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은근 보장 이야기하지요. 담보물 얻는 그 뭐 전부 다 이거 사기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있는 거를 가지고 오라고요. 담보가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오라고요. 원금 보장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거 기록물로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구한테 나왔는 건지. 저는 눈 닦고 그거 찾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약관 그쪽 사람들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약관에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굴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스테이킹이 또 어떤 건지도 다 언급이 돼 있어요. 변호사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를 많이 알 것 같지요. 사건 수임을 여러 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알 수 있는 내용의 정도가 어디 꺼질지 박사라고 박사라고 안다고 만물 박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연구한 분야 하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국감장에서 피해자가 그것도 피해자 피해자 대표라면서요. 거기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서 했어요. 변호사가 얼만큼 정말 제대로 아는지 저 이야기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면은 답변 못할 걸요. 그렇게 따지고 하면은 그거를 검찰에서 하고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게 사안이 죽냐 사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거지는 정말 좋다. 뭐 능력도 있네요. 뭐 이렇게 또 하는 거 봐가지고는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문체 위에 저희는 정무위하고 행안위를 하는데 실제로 정무위에서 다룰 내용이잖아요. 작년에 정무위에서 다뤘잖아요. 근데 문체위로 갔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무위에 했으니까. 행안위, 뭐 거기서는 법사위 이야기도 하던데 법사위는 뭐 거기는 법사위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검찰이 해당이 되니까. 울산지검이 지금 기소를 송치를 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 수사를 내려보냈으니까. 그래서 울산지검을 그렇게 뭐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우리는 행안위, 경찰청.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면은 익스큐즈를 해야죠. 하면 해야죠. 아, 예. 저는 그쪽에서 아까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수사본부 좋다 이거요. 그러면은 사건 다 가져와도 돼요. 그러면은 검찰이든 거기에 이제 검찰이 뭐 검사들이 분명히 뭐 몇몇이 존재를 할 거고 수사관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쪽 저쪽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검찰로 넘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이야기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울산지검 정도에서 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를 뭐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면은 다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KOK 재단이 사기 집단이다. 그리고 최상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피자 대표라고 하는 진원자 씨가 하는 내용에 한지욱이를 언급을 해요. 거기서는 한지욱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를 하고 있고 잡혀가지고 뭐 이 재판 일자가 계속 연기가 되고 지금도 뭐이 소위 말해서 갬블링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최고 상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다단계의 최고 상위자처럼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단계의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과 같은 이런 프론티어가 아니에요. 다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시 그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해요. 분명히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고발자 수가 거기하고는 뭐 비교 안 되죠. 뭐 거기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전체로 따졌을 때는 뭐 200명도 안 되는 그 숫자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체 고발을 해가지고, 단체 고소를 해가지고, 그거에 접근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람들이 피해자가 이만큼 많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발자, 고소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진술을 하신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저를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길래 그 공개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을 그만큼 내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을 찾아봤느냐. 못 찾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진술하러 가야지요. 그리고 자료를 내밀어야지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공유를 했느냐? 할 필요도 없죠. 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료를 다 일일이 다 모아놔놓고 강당에 모아놔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소수가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진술을 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 몇 명이 있으면은 거기 조직에서 뭐 서너 명이 가가지고 진술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서너 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둘 정도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혼자서 다 했잖아요. 왜? 그 자료를 제가 다 만들었고 제가 다 백업을 받아서 제가 다 전달을 했고 제가 다 변호사한테 다 설명을 하고 경찰한테도 설명하고 제시를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거기에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내용을 변호사가 하든 뭐 수사기관이 하든 어쨌든 저희가 부실 수사 그다음에 그 능력 부족의 뭐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죠. 경찰을 강력계 형사가 이 금융 쪽의 일을 금융 뭐 이런 범죄에 대한 일을 특히나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행안위 문제고요. 정부 이쪽에서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 저희가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피해자로서 그냥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개수로 해놨기 때문에 거래소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이 재단에서 절대로 책임지지 질 수가 없어요. 다른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뭐 다 그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거래소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 책임 안 져요. 그게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정책 변경을 뭐 예고를 하고 지랄을 떨었던 데가 어디겠느냐. 거기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비트이드 USDT가 어디에 남아 있는, 이게 분명히 스테이킹이 됐는데, 이거를 누가 처먹었느냐. 이거 찾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격 떨어졌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스태킹 해놓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격까지 절대로 저걸 못해요. 어디에서 가격이 하루에 또 뭐 몇천 프로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그거 스태킹 하는 쪽에 그 저기 뭐고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누가 져요? 그렇게 하면은 스태킹 서비스를 하는 걸 다 뒤져요. 그냥 뒤져요. 왜?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가격이 100불 하던 게 1불 해버리면은 100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누가 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가 요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기본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체위에서 오늘 따져야 되는 게 결국에는
공익성 광고라든가 이런 게 그런 언론사에 주어지는 거를 광고가 나가는 게 문체부에서 나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KOK가 아닌 K 스테디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만족도, 뭐, 제가 이 용어를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니까 2월 뭐 며칠부터 해서 2월 말까지인가 뭐 해가지고 선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K 스테디움 이 그 오픈 베타가 론칭이 된 게 4월 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K 스테디움이 뭐 저쪽에 K 스테디움에 갖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쯤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메인넷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라고 치면은 선정 기간이 끝났는데 왜 얘들이 대상을 받았느냐 이 문제잖아요. 또 하나가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인 것 같아요. 5월 24일 그 유튜브 상에서 그 내용이 한 달 후쯤에 그 시상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100%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공감을 하고 뭐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K 스테디움이잖아요. K 스테디움이 K 스테디움으로 옮겨가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 중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것을 뭐 품질 만족도 대상을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지고 K 스테디움이 메인넷이지 커뮤니티 풀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실제로 투자 회사잖아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했잖아요. VC로 옮긴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옮겨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체에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또 그 고소를 해가지고 그거 때리는 건 맞죠. 근데 그리로 안 옮겨간 사람들이 지금 그 고소를 했는 그쪽에서 190명 중에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문체에서 다룬 거 맞지요? 아니잖아요. 몇 명이 그리 넘어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KOK하고 별개예요. 그 다음에 K 그러니까 K 스테디움에 관련돼 있는 지금 법적인 어, 법인이 어디냐? KOK 재단 아니에요. K스테디움 PT예요. K스테디움 PT에 누가 대표이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운영사 대표, 옛날에 뭐 그 주식회사 미디어의 대표이사가 지금 대표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스테이킹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K스테디움 사람들을 할 수 없어요. K스테디움 PT도 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KOK 재단에서 예치, 보정이라고도 하고 예치라고도 하고 스테이킹이라는 용어에 대해 가지고 영어로 구글에서 쳐가지고 이미지를 받아보세요. 금고가 나와요. 달러 같은 것도 뭐든 넣어놓는 이 금고 닫아놔요. 뭐 예치잖아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스테이킹이라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예치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우리 약관에도 있어요. 근데 채굴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운영사의 사람은 뭐라고 하냐? 채굴이라는 게 예치가 아니고 마인이 채굴이 돼요. 정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서 써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채굴하는 행위래요. 스테이킹, 저거 뭐고 채굴, 그 스테이킹이라는 그지 채굴하는 게 뭐 채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그 무지한 소리 아니에요? 블록체인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 호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참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뭐 쭉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에서 따질 거는 그게 이제 기사형 광고인지 광고형 기사인지 어쨌든 이게 기사 형태를 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쁜 건지, 광고용 이게 기사형 광고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를 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오픈 베타를 내놔놓고 소비자가 만족을 한다라고 품질 만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오픈 베타 뭐 소위 소위 말해서 이제 다 태어난 베이비가 울음 소리를 내고 아무 짓도 못하는 그것도 2023년도에 와가지고 운영사의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애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선정 뭐 품질 만족도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KOK 우리 지금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스태킹 되어 있는 거 찾겠다는 사람들이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데 이거를 찾겠다는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케이스 대기금,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그리 옮겨가는 게, 옮겨갔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가지고 저걸 어, 이런 문제를 다루든지 하는 게 맞겠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원금 보장 없어요. 그런 말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으로 스태킹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스태킹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자본을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제 스태킹 할 줄 몰라가지고 못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원금이라는 게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냥 50만 원 그죠. 근데 우리 나머지 대부분들은 12월 2일까지인가 1일까지 처음부터 재스태킹 많이 했죠. 그걸 전부 다 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국감이라는 거는 여당에서는 방어 자세고요. 야당에서는 공세예요. 이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쭉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의사 진행 발언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 민생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끄잡아내서 그런 시간으로,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이 뭐 이렇게 한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가 처음에 봤던 데가, 문체위 맞네요, 거기가. 문체위 쪽에 뭐 내용을 좀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위원장이 그런 걸 중재하기 위해서 시간 보내는 게 엄청 길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쟁보다는 민생에 좀 국감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평상시에 좀 하고 거기 어떤 데는 3사 대형 3사 엔터테인먼트사가 나와가지고 국감을 받던데 거기에서 따지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리고 범죄화했다는 돈의 규모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내용을 28분을 했어요. 엄청 긴 거예요. 두 의원이 나서가지고 해줬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조선일보 그 내용 보고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간 사람 몇이나 되는지 손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다. 그러면 그 이후에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는 것도 정말 사실은 말이 좀 안 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 것 때문에 K스테디움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갔겠죠. 메인넷이고 여기는 디앱이고.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거기 대상을 받았는 게 K스테디움 메인넷이 받은 거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